네, 2학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박선주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원소기호와 분자식 쓰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날인데요. 여러분들 휴업기간부터 해서 우리 원소기호 외우는 숙제를 선생님이 이미 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외웠는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화면에 띄워주는 거를요, 원소기호가 나오면 그걸 우리말로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말로 나오는 것은 원소기호로 이렇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가만히 듣지 마시고 소리 내서 한번 이거 뭐다 라고서 여러분들 한번 외쳐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다 외우셨나요? 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우리 원소기호라는 것은요, 어떤 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말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한글 자음과 모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또 영어를 공부하려면은 알파벳 기호들을 미리 알아야 되죠. 일본어를 공부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히라가나 가타카나와 같은 기본적으로 그 언어 체계를 알아야지 우리가 어떤 이렇게 쭉 글 써져 있는 것을 보고서 읽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는요, 여러분들 화학이라는 세계에서는 이 원소 기호를 가지고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쭉 우리 화학을 공부해 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원소 기호를 외우지 않는다면은 학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쭉 퀴즈를 내면서 한 개라도 버벅거린 게 있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 학습이 아직 부족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꼭 원소 기호는 반드시 한 명도 예외 없이 무조건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24쪽을 펴주시고요. 원소와 분자를 우리가 아까 우리 시작할 때 배운, 확인을 해본 기호, 원소 기호를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여러분들 학습지 배운 목표 빈칸 채우십시오. 오늘 우리는 원소와 분자를 우리 화학의 알파벳과 같은 화학의 기본 언어인 원소 기호를 가지고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하지만 원소 기호를 모르면은요 앞으로 화학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억지로 외우라고 시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선생님도 단수 남기를 좋아하진 않지만 하지만 여러분들 알파벳을 모르면 영어 공부를 못하는 것처럼 우리 원소 기호를 모르면 앞으로 쭉 화학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원소 기호는 선생님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된다는 점 여러분들에게 꼭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24쪽에 보면요 생강 열기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 P라고 지나가다가 공원 같은 데서 보이는 것 본 적 있으실 텐데요. 이 P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우리 2학년들 똑똑해가지고 다들 아실 것 같은데 P라는 게 있으면 바로 주차장이라는 뜻이죠. 이 주차장은요 파킹의 앞부분 P를 따와가지고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 주차장, 파킹이라고 다 쓰면은요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이렇게 P라는 표시가 되어 있네 라고 하면은 여기가 바로 주차장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표지판을 간단한 기호로 표현할 때의 장점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우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소 기호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교과서 24쪽을 보고 한번 여러분들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적으로 연금술사라는 분들 혹시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원소와 원자를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을 텐데요. 우리 다양한 종류의 지금 원소들이 있네요. 황수은, 금, 은, 구리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원소들이 있는데 옛날에 연금술사라는 사람들은요. 금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줌을 끓여서 뭔가 노란 색깔 물질들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금을 만들어 보겠다 해서 막 오줌을 끓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희한한 활동들을 많이 해서 이 연금술사들은요. 이 원소들을 가열시키거나 뭔가 이렇게 뭐 물리적이거나 화학적인 충격을 가해져서 이 황이 예를 들어 수은으로 바뀔 수 있고 황이 다른 금으로 바뀔 수 있다. 따라서 뭔가 값싼 재료, 구리와 같이 값싼 재료를 가지고 값이 비싸게 나가는 금과 같은 원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연금술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연금술사 시절에는요. 이 황수은, 금, 은, 구리들을요. 이분들이 나름의 기호를 가지고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표현했는지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러다가 돌턴이라는 과학자가 우리 원자설로 유명한 과학자 돌턴이라는 과학자가 한번 나는 이렇게 원소들을 표현해볼래 라고 원소를 표현을 했고요. 현재는 간단하게 여기 보면 알겠지만 간단하게 알파벳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연금술사는요. 이런 특징이 있게 지금 우리가 원소 기호를 나타냈어요. 네, 뭔가 희한하죠. 우리 구리 같은 경우는 우리 역사 좋아하는 친구 구리 가지고 뭐 만들었었죠 옛날에? 청동 거울 이런 거 만들었었잖아요. 그쵸? 거울과 같은 모양이죠. 이렇게 뭔가 그림과 같이 상형 문자와 같이 이렇게 연금술사들은 원소를 표현했고 돌턴은 특이하게 동그라미 안에 뭔가 알파벳을 써놓는다든지 점을 찍는다든지 해가지고 원 안에 뭔가 표시를 넣음으로써 원소들을 나타냈고요. 현재는 이렇게 알파벳만 가지고 한 글자 혹은 두 글자를 가지고 원소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특징을 정리해 보면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적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금술사는 앞에서 봤듯이 그림으로 된 기호 사용 이 정도만 적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돌턴은 원 안의 표현 이 정도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알파벳으로 되어 있으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또 중요한데 첫 글자는 캐피탈 대문자로 나타냈고요.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로 나타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은 같은 경우 앞에서 보면은 수은 같은 경우 이렇게 앞 글자는 대문자,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로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 정리가 끝나셨으면 우리 원소 기호가 이와 같이 변한 까닭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연금술사에서 돌턴에서 현재로 쭉 넘어오는 것을 봤잖아요. 쭉 이렇게 넘어오는 도중에 훨씬 더 원소 기호가 어떻게 된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렇죠. 뭔가 좀 더 간결해진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원소 기호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세요 라고 했는데 외우기 힘들어요 라고 하는데요. 정말 힘든 친구들 우리 옛날에 태어났으면 이런 기호 외웠어야 돼요. 이런 거 여러분들 외울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외우기 어렵겠죠. 따라서 이거 다 적을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 조금 더 원소가 많이 발견됨으로써 원소의 종류가 점점 많아짐으로써 좀 더 간편하게 체계적이고 간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원소 기호를 나타내는 방식이 변해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체계적 간편한 표현 이 정도만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체계적 간편한 표현. 왜냐? 예전에는 원소가 몇 종류 없다고 발견이 되었지만 현재까지 발견된 원소의 종류 몇 가지였죠? 그렇죠. 119-1. 현재까지는 총 118가지가 발견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넘어가서요. 자, 그러면 우리 원소 기호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다 영어 잘 하시죠? 파닉스가 다 될 것 같기 때문에 요거 한번 쭉 읽어보시겠어요? 네, 카보니움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이거는 라틴어예요. 사실 뭐 영어라기보다는 라틴어에서 따오긴 했는데 이 탄소라는 원소를요. 우리 쭉 영어로 알파벳을 쭉 적어보면 라틴어로 칼보니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얘를 앞으로 간단하게 기호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원소 이름을
이 원소 이름이 너무 길잖아요. 이걸 다 여러분들이 외우려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원소 이름의 첫 글자, 칼보늄의 첫 글자는 C죠. 이 C를 따와서 이렇게 원소 기호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징은요. 첫 번째 글자를 나타낼 때는 항상 알파벳의 무슨 자? 그렇죠. 대문자로 나타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선생님 등교 계약하면 원소기호 이거 쪽지 시험 볼 텐데요. 원소기호 가지고 써보세요라고 했는데 첫 번째 글자 소문자로 썼다. 무조건 땡입니다. 틀렸어요. 왜냐면은 항상 첫 글자는 대문자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탄소, 칼보늄의 C를 따고 봤더니 나중에 이제 염소라는 원소도 있는데 염소라는 거 원소의 이름은 클로륨이에요. 클로륨. 클로륨인데 뭐야 염소도 첫 번째 글자가 C잖아. 근데 C라고 하려고 봤더니 이미 탄소가 C라는 게 있네. 그러면 내가 똑같이 C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문제가 생겨서요. 만약에 이렇게 첫 번째 글자가 같을 경우에는요. 중간 글자 중에 하나를 택하는데 자 여기서 OX 자 우리 첫 글자가 같을 때는 바로 다음 글자를 택하여 첫 글자 다음에 쓴다. OX 그렇죠. X가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 글자는 H지만 H가 아니라 조금 더 발음을 해보면요. H는 뭐 거의 약간 묵음 처리 비슷하게 되고요. 클로륨 뭔가 L 발음이 가장 조금 그 다음의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클로륨 C 다음에 L을 쓴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로 C 커다랗게 적으시고요. 두 번째 L은 이렇게 적으시면 땡.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 두 번째 글자는 반드시 소문자로 이렇게 적어주셔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첫 글자 다음에 소문자로. 자,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로 쓰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 한 글자인 경우가 많지만 이미 이렇게 한 글자로 되어 있는 게 있다면 그 다음에 두 글자를 이렇게 쓰는데 그 경우에는요. C 다음에 클로륨 중에 그 다음 인상적인 어떤 중간 글자 중에 하나를 따와가지고 이렇게 CL이라고 원소기호를 적는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원소기호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아셔야겠죠. 그리고 옆에 보면요. 나트륨은 뭐 소듐, 칼슘은 포타슘 등으로 불린다라는 것은 나중에 대학교 가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요 언어 가지고 요것만 확실하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우리 분자식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분자식은요. 여러분들 교과서 잠시 22쪽을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자, 교과서 22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분자식, 여러 가지 분자 모형을 가지고 우리 분자식 적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옆에 오른쪽에 이렇게 얘네들은요, 하나하나는 얘는 산소 원자, 얘는 탄소 원자, 얘는 수소 원자 하나를 그려놓은 거고요. 우리 산소 원자는 우리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빨간 색깔 동그라미를 해놨고, 탄소는 갈색깔 동그라미, 수소는 조그맣죠. 나중에 주기율표를 보면 알겠지만 수소는 가장 작은 우리 원자예요. 그래서 조그맣게 표현을 해봤어요. 회색으로. 자, 넘어와서 왼쪽 그림을 보면요. 예, 1번부터 볼까요? 1번은요, 산소, 탄소, 수소 중에 우리 교과서 22쪽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는데, 어떤 원자가 두 개 붙어 있는 걸까요? 그렇죠. 산소 두 개. 선생님이 산소는요, 우리 원소기호 다 외웠다고 가정하고, 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산소는 그려봤더니, 이런 식으로 얘는 산소 기체 분자인데요. 산소 기체 분자, 우리 네, 조연성 기체, 다른 물질이 타도록 도울 수 있는 우리 조연성 기체인 산소 분자의 분자식을 적는 방법은 O가 두 개잖아 라고 했을 때 우리 산소 원소 기호는 무조건 대문자로 적는다고 배웠죠. 대문자로 적고 얘 O가 두 개야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른쪽 아래쪽 이쪽 부분에요. 조그만하게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O2라고 읽어주시면 되고 얘는 바로 산소 분자식이에요. 자, 그러면 2번 한번 여러분들이 네, 2번을 한번 볼게요. 자, 2번은요 회색깔이잖아요. 얘는 옆에 오른쪽에 보면은 얘는 뭐 원자를 우리가 나타낸 거냐면 바로 그렇죠. 수소를 나타낸 거예요. 자, 수소기체 물을 전기분해했을 때 산소기체와 수소기체가 나왔었죠. 그때 나왔던 그 수소기체. 퍽 하고 터지는 폭발하는 성질에 있는 그 수소기체는요. 뭐가 두 개 있죠? 그렇죠. H가 두 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얘 응용해서 써보면 얘는
수소기체는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그렇죠. 수소기체는 H가 2개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문자로 적으시고 오른쪽 아래 작게 아라비안 숫자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3번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3번은요. 뭐 2개, 뭐 1개죠? 그렇죠. H가 2개, 수소 원자 2개, 그리고 산소 원자 1개가 붙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얘는 여러분들 어떻게 적으면 되냐? 마찬가지로 H가 2개 있기 때문에 H가 2개, 그리고 O가 몇 개 있죠? 그렇죠. O가 1개 있기 때문에 H2 적고 O. 개수는 오른쪽 아래에다 적는다고 했으니까 원래 이렇게 적어야 되지만 우리 1개씩 있는 것들은요. 일일이 굳이 1이라고 적지 않아도 1개가 붙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냥 숫자 1은 생략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따라서 얘는요. 우리가 분자식으로 적을 때 2개 이상인 것들만 여기 원소기호 옆에다가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다가 숫자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1개인 애는 그냥 숫자 1은 생략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H2O 어디서 많이 봤죠? 뭐였죠? 그렇죠. 얘는 바로 물 분자가 되겠습니다. 얘는 물 분자, 얘는 수소기체 원자, 수소. 얘는 산소였죠. 자, 그럼 4번 볼까요? 우리 4번과 5번을 보면요.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는 얘나 똑같죠? 하지만 개수,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개수는 달랐습니다. 얘는 지금 탄소니까 C 적어놓고 얘는 산소니까 O 적어놓을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C 하나에 O 2개. 자, 얘는 그냥 순서대로 적어보면요. C 1개에 O 하나이기 때문에 C1, O1이라고 적어야 되지만 우리 숫자 1은 어떻게 한다? 그렇죠. 생략한다. 착착착착. 따라서 얘는 CO5라고 하고요. 우리 참고로 말하자면은 얘를 읽는 방법은 얘는 우리 한글은요. 앞에서부터 뒤로 이렇게 쭉 읽죠. 분자식 이 방향으로 읽지만 우리 화학이라는 언어에서는요. 얘를 거꾸로 읽어요. 뒤에서부터 앞으로 읽어요. 따라서 얘를 먼저 읽어주고 그 다음 얘를 읽어주면 되는데 산소가 1개 있고 탄소가 있다라고 해서 1, 숫자 1, 산소. 나중에 왜 화를 붙이는지는 배울 겁니다. 1산화, 산소 1개 1산화. 탄소가 있네 라고 해서 얘를 바로 우리가 1산화 탄소 분자다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원자 모형이 아니라 분자 모형이 딱 주어지면요. 어떻게 분자식을 쓸 수 있는지 이번 중간고사에 시험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얘 볼까요? 얘도 그냥 적어주시면 되겠죠. C 1개에 O 2개인데 이렇게 적는데 여기서 뭐를 생략해야 될까요? 그렇죠. 1을 생략하면 얘는 CO2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라고 하지 않았나요? 왜 이거 그러면은 두 번째니까 C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는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두 번째 글자가 소문자로 쓰는 것은 원소기호 자체에 염소이온처럼 원소기호 자체가 두 글자일 때 얘기고요. 얘는 분자식이 얘는 이때 이 C랑 이 O는 엄연히 다른 종류의 원소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얘는 분자식으로 쓸 때는 이 C를 쓰고 이 다음에 C를 쓰고 두 번째 산소의 원소기호를 그대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소문자를 쓰는 게 아니라 대문자를 적어 두셔야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넘어와서요. 여러분들 아까 4번은 우리가 일산화탄소라고 읽는다고 했는데 얘 뭐라고 읽는지만 배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아까 화학이라는 언어는 뒤에서 앞으로 읽는다. 얘 먼저 읽으면 되는데 아까는 산소가 1개라서 일산화탄소였는데 지금 산소가 몇 개인가요? 그렇죠. 2개이기 때문에 얘를 바로 2, 숫자 2 산화 이렇게 읽어서 탄소 이렇게 읽어주시면 여러분들이 분자식을 올바로 쓰고 읽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분자식 다시 교과서 26쪽으로 넘어올게요. 자, 분자식이라는 것은요. 원소기호를 이용하여서 기본적인 화학의 알파벳, 화학의 기본 언어 원소기호를 이용해서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물의 분자식 H2O라는 게 딱 나오면요. 우리가 얘를 보고서 물이라는 애는 결국 수소라는 원소와 산소라는 원소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루어진 분자고 얘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수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 1개가 만나서 물 분자 1개를 이루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바로 분자식이라고 부른다는 거, 숫자 1은 생략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네, 넘어가서 여러 가지 분자식 요 정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우리 수소 원자 2개가 만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소 분자가 되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겠지만 수소가 하나만 있어요. 그러면은 원소의 단위로 존재할 때, 원자의 단위로 존재할 때는요, 그 성질을 떼지 않고 분자라는 것 자체가 그 성질을 띠고 있는 최소한의 단위였기 때문에 수소가 분자가 되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소 기체 있잖아요. 폭발성이 있는 그것은 항상 이렇게 수소 원자 2개가 붙어 있는 수소 분자꼴이 되어야 폭발성의 성질을 갖고 있는 수소 기체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질소를 사면 과자가 쫓아오는 그 질소 있죠. N2가 되겠고요. 질소 역시 N이 2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다른 물질을 타도록 만드는 성질이 있는 그 산소 기체 O가 2개 붙어 있고요. 선생님 그 O만 있으면 그런 성질이 없나요? 네. O는요 이렇게 2개 산소 원자가 2개 붙어 있어야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숨 쉴 때 우리가 들숨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 산소 기체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한 얘는 일산화탄소 뒤에서 붙어 있는다고 했죠. 이산화탄소 뒤에서부터 앞으로 읽는 거. 얘는 메테인이라는 분자이고요. 메탄이라고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뭐 메탄가스, 뭐 지구온난화 이런 거 얘기할 때 많이 나왔죠. 얘는 C 하나에 H가 4개가 붙어 있어요. 약간 입체적인 구조라 선생님이 입체를 표현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면 C 하나에 H 4개가 붙어 있고,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질소 원자 하나, 수소 원자 3개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다. 암모니아는 굉장히 냄새나는, 흔히 말하는 암내 난다고 하죠. 네, 그 냄새나는 성질을 띠고 있는 분자가 바로 암모니아. N 하나에 H 3개가 붙어 있어요. 자, 우리 물 같은 경우는요. O 하나에 H 2개가 붙어 있고요. 염화수소 같은 경우는 H와 Cl 뒤에서 붙어 있는다고 했죠. 염화, 염소, 화에서 소가 생략됐어요. 염화, 수소.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소기호와 분자식 익히기 표현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자, 마무리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기호라는 것은 원소를 간단한 기호로 표현한 거. 첫 글자는 대문자, 중간 글자는 소문자로 나타내고요. 자, 분자식은요, 그 분자식만 딱 보고도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알 수 있다라는 거. 숫자 1은 생략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스로 점검을 풀어볼까요? 1번, 질소의 원소기호는 바로 나와야죠? 네, N이고, Na, 뭐죠? 그죠? 나트륨이었죠. 자,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분자식은 무엇이었죠? 이 정도 외우셔야 돼요. 네, CO2고요. NH3는 뭐였죠? 네, 그렇죠. 우리 냄새나는 분자인 암모니아가 되겠습니다. 자, 시험 대비 분자식 조금만 추가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자,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시험 문제를 보통 내는데요. 시험 대비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정도 아셔야 돼요. H2개 O 하나 있으면 분자 종류 뭐였죠? 그렇죠. H2개 O 하나. 우리 전기분해할 때부터 계속 나왔던 물이라는 분자였습니다. 수소 2개, 그리고 산소 1개로 나왔죠. 근데 아까랑 좀 다른 거는요. 얘가 물 분자 1개라고 하면 지금 물 분자가 총 몇 개 있나요? 그렇죠. 분자의 개수는 물 분자가 지금 분자 단위로 엮여 있는 물 분자가 2개가 있었습니다. 분자라는 것은 그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최소 단위였죠. 그래서 얘가 이 3개가 세트로 3개 원자가 조립되어 있는 이 형태가 바로 분자가 되었고요. 이 분자는 조립된 형태로 지금 2개가 있죠. 2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 원소의 종류, 물이라는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소의 종류는요. 보통 원소라고 하면요. 몇 개라고 부른다기보다는
몇 종류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자, 뭐 어떤 종류와 어떤 종류의 원소가 있어요? 원소 기호 뭐뭐 좀 사용됐어요? 그렇죠. H와 O, 수소와 산소. 따라서 원소의 종류는 총 2종류의 원소가 사용이 되었다. 자, 총 원자수는요. 자, 얘들아, 여기 분자 2개에 사용된 총 원자수는 몇 개입니까? 세어볼까요? O가 몇 개? 2개. 그렇죠. H가 몇 개? 그렇죠. 4개. 따라서 O 2개, H 4개에서 총 몇 개? 그렇죠. 6개가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분자식을 보면요. 우리 물의 분자식은 뭐였죠? 네, 그렇죠. H2O였죠. 적어볼까요? 오늘의 핵심은 여기 부분이에요. H2O. 자, H2O인데요. 여기서 적고 끝내지 마시고. 자, 지금 H2O, 물 분자가 몇 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2개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요. 자, 이 분자 자체가 통으로 이렇게 2개가 있을 때는 이 분자식 앞에 얘 전체가 2개가 있어를 나타낼 때는 앞에 커다랗게 이렇게 2개야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볼까요? 자, 지워보고 이번에는요. 자, 얘를 가지고 해볼게요. C2.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배우겠지만 아까 선생님이 물 분자를 그릴 땐 살짝 기울어지게 꺾이게 그렸고요. 지금 이 분자를 그릴 때는 꺾이지 않고 일자로 그렸죠. 왜 그런지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이 분자의 종류를 보면요. 얘는 아까 어떻게 읽었죠? 그렇죠. 얘는 이산화탄소예요. 분자 총 몇 개 있습니까, 지금? 그쵸. 하나, 둘, 세 개. 3세트 있으니까 3개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원소의 종류는 뭐랑 뭐가 있죠? 그쵸. C와 O. 총 2종류가 있습니다. 총 원자수 한번 계산해 볼까요? 네, 총 6개랑 C 3개라서 총 3은 9. 9개가 있습니다. 자, 분자식은 CO2라는 이산화탄소 분자가 총 몇 개? 그죠? 3개가 있기 때문에 분자가 3개가 있을 때는 앞쪽에 커다랗게 이렇게 숫자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미션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이름에, 잘 들으세요. 이름에 비읍이 들어갔거나 지읒이 들어갔거나 시옷이 들어간 사람들 모두 해당합니다. 비읍, 지읒, 시옷이 들어간 친구들 선생님이 지금 적어주는 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낼 거예요. 자, 지금 이 화면 캡처하든지 하시고 1번부터 5번까지 정답을 적으셔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에 비읍, 지읒, 시옷 들어간 사람들 선생님이 확인할 거예요. 네, 요거를 풀어보는 게 오늘의 미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쓰고 마칠까요? 우리 학습지 9쪽에 원소와 분자를, 원소라는 애와 분자를 화학의 알파벳인 무엇으로? 그렇죠. 원소기호로 나타낼 수 있다. 원소기호로 나타내기. 자, 따라서 1번 영어나 독일어 등으로 된 원소 이름을 알파벳을 이용해서 간단히 나타낸 것을 우리 뭐라고 적었죠? 네, 원소기호라고 했고 원소기호 외우라고 했습니다. 자, 원소 이름에 뭐를 알파벳의 대문자로 나타낸 것은 그죠? 첫 번째 글자. 원소 이름의 첫 글자를 우선은 대문자로 나타냈죠. 그리고 첫 글자가 겹칠 경우에는요, 중간 글자를 택해서, 무조건 두 번째인 거 아니었어요. 중간 글자를 택해서 소문자로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자, 분자식 오늘의 핵심이었습니다. 분자식은요, 원소 기호를 사용해서요,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나타냈죠. 따라서 이렇게 물이라는 분자식만 주어줘도, 아, 물 분자 한 개는 총 3개의 원자가 있어. 그리고 H라는 애랑
O라는 원자의 종류로 이루어져 있고 총 원자의 수는 H가 2개, O가 1개이므로 총 원자의 개수는 3개야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던 게 바로 분자식이 되었습니다. 자, 분자식을 나타내는 방법은요.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원소교를 쓰고 원자의 무엇을 오른쪽 아래에 그렇죠. 원자의 개수, 원자의 수를 원소기호의 오른쪽 아래에 작은 숫자로 표기를 했습니다. 단 원자의 개수가 몇 개일 때는 그쵸 1개일 때는 1을 생략을 했습니다. 자, 얘는요. 너무 많지만 적어보면요. H2는 뭐예요? 네, 헬륨이죠. C는 뭔가요? 칼보늄, 그쵸. 탄소. N은 질소. O는 뭔가요? 탄소 였죠. NA는 나트륨이었고요. Mg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마그네슘. 이 정도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S는 황이 되겠습니다. Cl은 염소가 되었고요. 네, 칼륨, CA는 칼슘이죠. 이거 2개 헷갈리지 마세요. 칼륨은 불꽃색이 보라색이었고 칼슘은 주황색이었죠. MN은요, 망가니즈였죠. 망가니즈. 자, CU는 구리, AG는 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분자와 분자식이 있는데요. 자, 우리 수소부터 보면은 H2, N2, 질소 N2, 산소는 O2. 다들 기체들이었죠? 원자들 2개씩이 붙어 있는. 자, 분자식 일산화탄소는 뒤에서부터 써야 되죠. 산소 하나, 탄소 하나. 일산화탄소 이렇게. 이산화탄소 산소가 2개 있어서 산화 탄소가 되고요. 우리 메테인은요. CH4 탄소 하나에 수소 4개. 자, 암모니아는 NH3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물은요. 네, H2O가 됐고요. 염화수소는 H 그리고 염소 우리 원소기호 HCl이었죠. HCl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하나 볼까요? NH3라는 분자에는요. 총 암모니아 분자 하나에는 몇 개의 원자가 만나서 암모니아 분자 1개를 이룹니까? 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N 하나 H 3개이기 때문에 총 4개의 원자가 있고 총 몇 종류의 원소가 여기 사용되었을까요? 그렇죠. 두 개 종류겠죠? N과 H. 네, 이렇게 배워봤고요. 여러분들 배움 정리 한번 풀어보시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